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청장님 네. 오랜만에 뵙는데 네. 지금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이 민의를 대변하신 일을 오랫동안 하시다가 지난 4년간 이제 행정수장으로 마포구를 이끌어 오셨거든요. 좀 소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전에는 이제 의정활동이니까 이 집행부에 했던 것들을 지적하고 또 대안을 제시하고 그런 역할을 하다가 직접 제가 제 손에 이제 행정이라는 어떤 업무를 들고 직접 뛰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나 지나 변하지 않는 것은 공무원이 뛰면 국민이 행복하다. 요거는 변함이 없다 생각이고요. 또 공무원이 뛰면 뛸수록 주민들이 공무원들의 그 뛰는 만큼 그 힘을 덜어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은 계속해서 그러니까 뛴다는 것이 이런 일반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나 그런 일반 민원인들이 미리 그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측해서 대비해주고, 저는 그런 역할을 저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자부심과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저는 공무원분들에게 자꾸 일을 하면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자꾸 제가 저 앞에서 얘기를 했었고요. 또 그렇게 많이 공무원들이 뛰어줬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엄청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현장 역학조사라든지 자가격리 관리. 그러니까 처음에는 현장 역학조사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공무원들이 다 투입이 됐는데 지금은 현장 역학조사는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가격리가 워낙 이제 많아지니까 우리 마포구 같은 경우도 많을 때는 4,000명까지 나왔어요. 환자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가격리 관리, 코로나와 관련된 그 병원 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그 PCR 센터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면서 일이 훨씬 지금 많아진 건 사실이거든요. 코로나 상황에서도 본연에 우리가 했던 일들은 꾸준하게 해왔어요. 예를 들면 MH 하우징 사업이라든지 500만 그루 나무 심기 이런 것 등등은 저희가 MH 하우징 같은 경우는 제6회 대한민국 지방자치정책 대상에서 최고상의 대상을 받았고요. 또 500만 그루 나무 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한민국 건강도시상에서 또 대상을 받아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한 만큼의 열매를 맺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좀 전에 말씀하신 그 MH 마포 하우징 이 부분들은 이 참모들이 처음에는 반대했는데 청장님이 뚝심으로 추진해가지고 감동을 주는 사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작년 이후에 좀 더 진전된 부분도 있습니까? MH 하우징 그러면 기존의 주택을 매입을 해서 이렇게 단순하게 제공해주는 그런 형태였는데 작년 이후에 저희가 다시 시작했던 것은 예를 들면 주차장으로 매입한 주차장 부지 그런 부지를 1층하고 2층은 주차장을 만들고 3층, 4층은 MH 하우징으로 해서 주택을 지어서 국가유공자라든지 신혼부부, 청년, 그 다음에 독립운동가 후손. 근데 거기는 독립운동가 후손이 주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피해안심주택. 그것도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 안이 다 나왔거든요. 피해안심주택이 23개하고 임시거주시설 3개, 26가구를 저희가 SH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하고요. 임대주택 개념이 아니고요. 거기에 그 커뮤니티실, 그러니까 건강센터, 건강 카페, 이런 것들을 저희가 2층과 3층에다 마련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분들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간호사 선생님이 상주를 해가지고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할 그럴 계획이에요. 이게 이제 그 공약을 만들 당시에는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내가 앞으로 더 잘 될 것으로 생각을 하지 내가 망해서 길거리에 나앉아서 구청에서 주는 집에 들어가 살 정도는 생각 안 하기 때문에 표현은 도움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국의 경제학자 콜린 클라크 얘기를 했어요. 정치인은 건전한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내가 당선되기 위해서 그 수혜자들에게 득이 되는 그런 공약이 아니고 진짜 마포에 꼭 필요한 그런 공약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 MH 하우징 공약을 제가 시도를 했었어요. 다음은 500만 그루 나무 심기인데요. 이 이야기를 좀 사람들이 잘 믿지를 못합니다. 마포에 무슨 500만 그루를 심을 곳이 어디냐 이러는데 달성하셨습니까?
500만 그루를 저희가 2027년까지 500만 그루를 심겠다는 목표였고요. 예. 지금은 46% 정도, 46% 정도를 달성을 했어요. 한 230만 그루 정도가 될 텐데 수치상으로는 그 정도를 심으면 미세먼지를 이 나무가 230만 그루의 나무가 미세먼지는 연간 한 82톤 정도를 이렇게 흡수해 가지고 정화를 시켜준다고 그래요. 에어컨은 182만 대가 하루에 5시간 정도 트는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온도를 낮춰준다는 거죠. 그만큼. 그 다음에 연간 159만 명의 성인이 숨 쉴 수 있는 산소를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근데 그러면 처음에 500만 그루 나무 심기를 시작을 할 때 그러면 이것도 역시 그렇게 합시다 하고 공무원들이 박수치면서 환영했네. 그건 그렇지 않아요. 우리 마포에 500만 그루를 심으려면 축구장 16개 넓이가 필요한데 마포에 축구장 16개가 없기 때문에 나무를 못 심는다고 결론이 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축구장으로 따지면 아무것도 못한다. 그렇게 하지 말고 짜투리 땅. 짜투리 땅이라도 나무를 한 그루만 심을 수 있더라도 저희가 땅을 찾아서 심자. 그리고 우리 관에서 심는 거는 힘드니 민간과 협업으로 심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우리가 제안을 했던 것이 예를 들면 출생, 뭐 돌, 100일, 그다음에 뭐 입학, 졸업, 취업, 승진, 결혼 이런 등등 기념일을 기리는 식수를 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원래 우리가 인터넷에 홈페이지에다 올려가지고 거기서 나무값을 우리한테 입금을 하면 우리가 나무를 사서 그분에게 연락을 와서 심도록 하고 그분 이름을 그 나무에 붙여주는 그게 굉장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나무 자체는 구청에서 사는 거예요. 그렇죠. 돈은 우리가 이제 나무값을 받아가지고 그 나무값을 한 10만 원 정도 이렇게 받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사가지고 이제 제가 나무를 주지요. 그러면 그분이 심고 그러다 자기 이름표를 붙여가지고 자기가 관리를 하고 그런데 야 그렇게 하니까요. 저희가 그 굉장히 다양한 그 사연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이렇게 우리가 나무 심은 데를 보니까 어린애 둘이 나무를 막 만지고 있고 막 이래요.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서 물어봤어요. 아 얘들아 이 나무 있으니까 좋지? 그래 좋아요. 그러니까 뭐가 좋아? 그랬더니 아저씨 이 나무에 제 이름이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나무에. 그 생수 물을 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니까 못 모를까봐 그 생수 비싼 거를 그 나무에다 부어주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게 애들이 나무를 귀하게 생각하고 아끼는 마음이 생기면 아 커가면서 나무를 많이 심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저는 효과가 굉장히 좋다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꼭 나무를 큰 나무만 이렇게 심을 것이 아니라 가로녹기 있잖아요. 여기 예를 들면 찻길이고 인도면 차수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나무들도 저희가 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동체 나무 심기는 예를 들어 기업이라든지 이런데 여기 마포 같은 경우는 대한항공하고 한샘하고 그다음에 새마을 중앙회 이런 데서 우리 그 공터가 있으면 그 공터에다가 이제 나무를 심으면서 한샘 공원, 대한항공 공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팻말을 붙여주니까 제가 기억나는 건 3개 업체예요. 한샘, 대한항공, 새마을 중앙회 이렇게 3군데 그 회사에서 우리하고 MOU를 맺어가지고 나무값 주고 우리가 나무 거다 심어주고 그러다가 저 팻말 붙여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민간 참여를 제가 많이 독려를 좀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나무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30만 그루 정도를 제가 심었는데 근데 또 이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요. 이게 ESG라고 그래가지고 환경사회 지배구조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거 있잖아요. 거기에 ESG를 개선하는데 나무가 좋다는 게 지금 밝혀졌잖아요. 그래서 나무를 심어야 된다는 게 부수적으로 따라왔던 거예요 이게. 저는 처음에는 생각도 안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주 우리가 ESG에도 공헌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민 참여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과 함께 하고 있으면서 엄청난 부대 효과를 내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실내 정원 공모 사업을 했어요. 산림청에서.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제가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작년에 10억이 우리한테 내려왔어요. 지하 1층하고 4층까지 기둥에다 수직 정원하고 실내 정원을 만드는데 제가 당첨은 됐는데 애로사항이 뭐냐면 우리나라에 실내 정원 만드는
그 업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 보니까 예. 제가 그 돈을 가져다가 실내정원 만드는데 에러가 많았어요. 그래도 이제 3월 말, 이달 말이면 이제 실내정원이 다 완성이 돼서 제대로 운영이 될 것으로 이제 그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벤치마킹도 많이 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무엇이든 네. 상담 창구 네, 네. 모든 동에 설치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네. 예, 그간 주민들에도 이제는 많이 알려졌을 건데 네. 실제 진행은 어땠습니까? 저희가 그 무엇이든 상담창구 운영을 했어요. 예. 지금 우리 마포의 대표적인 사업이 MH 마포 하우징과 무엇이든 상담창구입니다. 이게 주민과 직접 소통하는 거거든요. 근데 MH 하우징과 무엇이든 상담창구는 이겁니다. 자, 구민 여러분 중에서 도와줄 가족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쌀이 없어도 집이 없어도 우리한테 오세요. 우리가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마포에 있는 분이 예를 들어 갑자기 집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화재나 어떤 그런 그 재난 이런 걸로 집이 없어졌어도 우리 구청에서 하우징에서 집도 주고 자기가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 있는데 어디로 갈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주민등록번호 인감증명도 어디서 떼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와 같이 일상적인 거지만 상식적으로 다 동사무소 떼주는 거지만 인감증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주 떼질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디서 떼는지를 잘 몰라요. 그런 것들을 사소한 거 가정폭력 때문에 찜질방 가서 이렇게 그 주거하고 있던 여자분이 혹시나 하고 와서 문을 두드렸던 거예요. 나 이런데 도와줄 수 있냐. 그래서 우리가 우리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상담도 해드리고 그다음에 그 이혼 수속을 밟을 수 있도록 해주고 그다음에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우리한테 오셔가지고 너무 고맙다고 인제야 세상 사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알려야 되잖아요. 알려야 돼서 그 동네 상황을 제일 잘 아는 37분의 통장님들에게 그 무엇이든 상담 창구를 홍보하는 홍보단을 만들어 가지고 홍보를 했죠. 그래서 내가 담당하고 있는 통에 어떤 민원이든 있으면 우리 상담 창구에다가 이렇게 연결해 주면 우리가 해결해 주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 상담 창구 담당은 6급으로 했습니다. 6급. 6급이면 최소한 20년 이상 공무원 생활 한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로 저희가 그 무엇이든 상담 창구를 맡겨서 누가 오든지 간에 예를 들면 은행과 관련된 것들도 우리가 은행으로 연계시켜 주고요. 다 이렇게 해서 절대 빈손으로 가지 않도록 제가 그렇게 역할을 했다. 그래서 우리 마포에서는 이제는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 구청에 상담을 하면 우리가 다 해결해 드린다. 그런 겁니다. 이 정책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 대상의 최우수상도 수상하셨네요. 네, 2020년도에 제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 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저희가 받았는데요. 저희는 그 상을 목표로는 안 하지만 참 행정에서 재미가 있는 것이 이런 정책을 개발해서 저희가 시행을 하고 여기에 뿌리를 내려갈 때쯤이면 어떻게 알고 저희한테 이렇게 단체에서 상을 주는지 참 이거 신기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약 한 2,000건 정도가 저희가 우리한테 민원이 현재까지 들어와서 거기서 복지와 일반 민원 약 한 1,700건 정도가 다 해결이 됐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이렇게 그 민원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청장님은 주차장이나 각종 체육시설 같은 편익시설을 많이 짓는 것이 또 구청장의 역할이다 하고 강조하셨습니다. 네. 임기 4년 동안에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차가 있는 곳에 주차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까지는 주차장이 없으면 차를 안 가져오겠지 싶어가지고 주차장을 많이 안 만들었어요. 근데 저는 반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서 차를 주차장에서 흡수를 해버려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바로 시작했던 것이 그 망원 나들목에 테니스장하고 배드민턴장이 있었습니다. 배드민턴장 철거하고 그 옆으로 옮기고 거기에다가 2층으로 올려가지고 1층에는 주차장을 만들고 2층에는 똑같이 테니스장과 체육시설을 만들었어요. 203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불법 주차로 골머리를 앓았는데 그 203면을 만들면서
불법 주차가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 거주자 우선 주차도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 만리 유수지라고 저쪽에 그 공덕동에 가면은 그 유수지, 그러니까 물을 배수지가 있습니다. 물을 이렇게 담궈 가지고 밑으로 내려보내는 그 근처가 아주 불법 주차로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근데 우선 산을 깎아 가지고 22면을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주자 우선 주차를 만들어 가지고 주차 문제를 싹 해결을 해버렸고요. 성산 유수지라고 그래가지고 거기는 이제 성산 유수지는 이렇게 하수를 이렇게 저장하는 곳입니다. 유수지니까 물을 하수나 이런 물을 이렇게 저장하는 곳인데 그 길을 이렇게 복개를 해가지고 그 지상 부분에 29면의 주차장을 만들고 일부는 또 체육시설도 만들고 또 그렇게 했고요. 대흥역에서 대각선 쪽으로 이렇게 아파트가 되어 있는데 거기서도 저희가 20면을 뽑아서 공영주차장으로 해서 거주자 우선주차로 제가 와서 만들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주차장 건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차장 유유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면 호텔 같은 경우에는 밤에는 이게 주차장이 좀 남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L7이라는 주차장과 우리가 MOU를 맺어가지고 L7도 25군데, 그 다음에 우리 구청은 364면을 저녁에는 다 오픈을 합니다. 개방. 저녁에 다 개방을 해서 이 주위 분들이 여기다 차를 대고 아침에 우리 출근하기 전에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홍익대학교 LH 가자행복주택 등하고 해서 1546면을 제가 MOU를 맺어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시설도 많이 그걸 확충하셨죠? 네. 밖에 나가서 대화를 해보면요. 지금 예를 들면 주차장, 그러니까 체육시설을 제일 많이 얘기합니다. 정년퇴직 하셨거나 이런 분들이 마땅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운동이에요. 운동. 그래서 체육시설을 계속 늘려달라는 얘기가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자마자 체육시설 확충 쪽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체육시설에 1달러를 투자하면 의료비가 3.43달러가 전략이 된다는 말이 있어요. 제가 우리 망원 유수지에 그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분들하고 제가 대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무엇을 요구했냐면 비 올 때 칠 수 있게 지붕을 만들어주라. 그 다음에 바람 불면 추우니까 바람막이를 해달라. 다 해줬습니다. 제가 지붕도 해줬고 바람막이도 다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서 한번 여쭤봤어요. 아유 어르신 잘 계셨습니까? 이게 이렇게 하니까 좋아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은 몇 달에 한 번씩 가십니까? 그랬더니 병원 갈 시간이 없어 못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 게이트볼 하는데 재미를 붙여가지고 눈만 뜨면 세수하고 게이트볼 치러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친구를 만나러 가는 거죠. 그게 가서 만나서 차 마시고 대화하고 같이 운동하고 그리고 생활 돌아가는 얘기하고 그리고 댁으로 돌아가니까 아플 시간이 없다. 그런 말씀 하셔요. 그래서 바로 이거다. 어르신들을 체육시설로 불러내야 된다. 그래서 그분들이 취미를 가지고 체육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체육시설을 많이 늘리고 있는데요. 서울 화력발전소 옆에 커뮤니티 센터가 들어오는데요. 거기에 5,000제곱미터 규모로 4층으로 해가지고 옥상에는 풋살장, 2층에는 수영장, 3층에는 뭐 배드민턴장, 그리고 나머지 한 층은 그 강의실, 사무실 이런 걸로 해서 저희가 또 만들고요. 선생님 그 당연히 화력발전소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죠. 네네. 근데 이제 당리 화력발전소 옆에 4호기하고 5호기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리모델링을 해서 4호기는 그 전시실, 커뮤니티 공간으로 개발을 하고 5호기는 보존을 해가지고 과거에 그 발전소는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나 보니까 좀 늦어지고 있어요. 근데 아마 제 생각으로는 그거는 제가 착공합니다. 곧 5월 달에. 그렇게 해서 내년에 완공하는 걸로. 코로나 구청장이었다 하면서 이번에 재임했던 이 담차장은
분들은 다들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어요. 네, 네. 집에도 못 들어가고 진두지휘 할 때도 많았고 그렇죠. 예. 뭐 이러셨는데 네. 어쨌든 코로나는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점점 다가오는 것 같아요. 네. 뭐 여러 준비하셨던 공약, 행사 이런 것도 거의 다 취소되고 했을 건데 몇 가지 좀 이렇게 아쉬웠던 점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단체장이 꼭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롯이 할 수 있도록 여건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어떤 암초에 부딪힐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암초를 만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전대미문의 전염병이 이게 장기화되면서 코로나와 관련된 행정이 일이 많았죠. 업무가. 저는 현장에 답이 있다. 저는 현장에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분야는 그 분야의 전문가에게 맡겨야 된다. 그러니까 코로나는 우리 보건소잖아요. 그래서 보건소장님과 이렇게 코로나에 대해서 토론하고 대책을 세워 나왔던 거죠. 우리. 그러면서도 아쉬운 것은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 그러면은 전국에서 다 알려져 있는 행사거든요. 김장 때 양질의 새우젓을 싼 값으로 제공해 준다는 그런 목표도 있었고 또 그 새우젓 판매업자들에게는 우리가 직거래를 통해서 도움을 준다 어떤 그런 생각도 있었는데 아쉽고 제 개인적으로 아쉬운 것은요. 네. 제가 그 구의원 때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택시 운전을 해가지고 네. 그 수익금을 독거노인 지원센터 그다음에 우리 그 장학재단에다 기부를 했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걸 못했어요. 그래서 그걸 못하게 된 것이 좀 많이 아쉽고요. 근데 택시를 운전하면 그 수익금을 기부하는 것도 좋지만 또 제가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마포 구석구석에 뭐 문제점이 뭐가 있나 보도블럭이라든지 가로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못하게 돼서 좀 아쉽고요. 근데 코로나 상황에서 제가 굳이 그 운전을 택시 운전을 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전염이 되거나 감염이 되면 더 손해기 때문에 저는 그 택시 봉사는 포기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